자, 그동안 이제 그 이론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실전 기출 문제하고 그다음에 예상 문제 중심으로 또 진행하면서 핵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쪽에 우리 보시면은 문제 바로 1번. 역시 용어에 관한 문제는 꼭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꼭 기억하시고, 첫 번째는 신규 등록이죠. 이 신규 등록이라 하면 공유 수면을 매립했다든지 또 미등록 토지를 새로이 공부에 등록하는 경우를 신규 등록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등록 전환은 임야도나 또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도나 그다음에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이다. 신규 등록, 그 다음에 등록 전환, 요 두 용어는 꼭 기억하시고, 이때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도 같습니다. 지번 부여 방법. 바다가 있으면은 우리 서해 쪽에 대천리 답 762번지가 있다고 합시다. 이때 만약에 이 바다를 메꾸어서 간척 사업을 해서 간척지로 조성했을 때, 즉 새만금처럼 조성했을 때, 이때 지번은 어떻게 붙이죠? 인접지의 본번에 부번 붙인다.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는 것이 여기 원칙입니다. 자, 인접지 본번에. 그러면 답 762에 인접지 의 1, 의 2 이렇게 붙여나가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산이 있으면은 이 산에 산은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죠. 이때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을 때 지번은 산 27번지 임 이렇게 도면에 나타납니다. 이때 등록 전환이라 하면 임야 도면과 임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토지 대장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입니다. 이때 지번 역시 붙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죠? 인접지의 본번에 부붙인다. 역시 같고. 자, 그렇지만은 이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예외로 우리 지번을 예외적으로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 다음 본번부터 순차로 붙여나가는 것이 예외입니다. 그럼 예외 몇 가지? 예외로 세 가지. 언제냐? 첫째가 대상 토지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랬죠? 이 대상 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다 간척한 이거 인공섬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인공섬을 만들었을 때 이때는 부번을 못 붙입니다. 부번 붙이는 거는 토지가 접속돼 있어야 본번에다가 부번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는 이때는 부번을 붙일 수 없으니까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 다음 본번부터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 그 다음 두 번째, 여러 필지일 때, 한두 필지가 아니라 여러 필지일 때는 역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즉 간척 사업한 땅이 여의도 만하다. 그러면은 부번 붙일 것이 아니라 역시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인 본번 다음부터 붙여나가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대상 토지가 아까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에 인접시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다면은 굳이 부번 붙일 필요 없이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본번부터 붙여나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요 세 가지 지번 붙이는 방법 꼭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1번 문제는 거기에 틀린 것 해가지고 1번은 이미 신규 등록을 틀렸죠. 등록 전환이라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 2항에 토지의 표시라 할 때는 토지의 사실관계죠. 소재, 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건데, 거기다가 만약 지문에 소유자라고 들어가 있으면은 틀린 지문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 2번 그 지문은 맞는 걸로 보시고, 그 다음에 지번 부여 지역이라 하면 법정 동리, 그래서 동하고 리로 행정 동리를 하면 안 되죠, 그죠? 행정 동리가 아니라 법정 동리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면적은 수평 면적으로 경사 면적이 아니다. 아무리 경사진 땅이라 하더라도 경사진대로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 지적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지적 기준점.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을 우리 뒤에 측량 나옵니다만은 막 기초 측량이다. 그다음에 우리 세부 측량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때 기준점은 세 가지 뭐 있어요? 예, 지적 삼각점. 예, 삼각점이 있고, 그다음 삼각 보조점이 있고, 보조점. 그다음에 도근점. 이렇게 세 가지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때 이 삼각점은 도면상에는 어떻게 나타내죠? 이렇게 십자 표시, 원으로 하고 이렇게 십자 표시로 나타내고, 그 다음 보조점은 흰색이에요,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그죠? 보조점은 이렇게 까만색, 보조. 근데 좀 더 보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연필을 좀 더 추가로 이렇게 칠해놨습니다, 그죠? 까맣게 보조점. 그렇지만 도근점은 막 그냥 흰 동그라미로. 그래서 보조점이 까만지 도근점이 까만색인지 헷갈리시면은 보조점이 까만색, 예, 보충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연상으로. 그 다음에 보통 우리 이 거리는 삼각점은 주로 2km에서 5km 간격으로 설치한다. 2호 요구르트, 애기들 좋아하는 요구르트 2호 이해하시죠? 2호. 그 다음에 보조점은 몇 킬로에서 1km에서 3km, 3km로 또 등록하고 설치하고. 그 다음 도근점은 50, 요거는 이제 키로가 아니고 미터죠. 50m에서 300m 간격으로 설치합니다. 그 도근점 이거는 이렇게 이제 주로 도로가에 눈에 많이 띄실 겁니다. 도로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은 도근점은 많이 보이는데, 이 삼각점하고 보조점은 저도 아직 대구 시내에서 못 봤어요. 아직 못 봤는데, 예? 잘 없죠? 예. 네. 도근점 많아요. 예, 도근점 많이 있고. 자, 2, 5, 1, 3, 50, 30, 300, 요거 기억하시고. 전에 요거 한 번에 출제됐었습니다. 도면을 그려놓고, 요것은 뭐냐? 삼각점이다 라고 해야 되지. 도근점이다, 보조점이다 하면은 틀렸고. 예, 그럼 아직 거리 요거는 아직 출제가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역시 그거는 뭐 아까 토지의 그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표시에 해당하는 거 물었어요. 거기 토지의 표시관계는 바로 4번의 지목하고 좌표죠. 그렇지만은 1번의 고유번호라든지 이런 토지의 사실관계 아니고 축척, 그 다음 경계. 그럼 경계는 사실인데 축척이 아니죠. 그 다음 소유자는 권리에 관한 거고. 그렇지만은 4번에 그 지목하고 좌표, 그 외에도 면적, 또 소재, 이런 것은 지번은 토지의 표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역시 용어에 관한 문제인데, 그거는 통과, 3번에 1번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적소관청이라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하면 틀려지죠, 그죠? 단체장입니까? 기관장입니까? 기관장, 알겠죠? 예, 기관장으로서의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이게 정답이고, 지방자치단체 X 단체는 아니다. 그 다음에 4번. 예, 4번 역시 거기 1번의 축척 변경에 대해서 역시 별표해 놓으시고, 축척 변경이라 하면은
예, 축척 변경. 여기 축척 변경하면 지적도에 대한 축척이죠. 지적도지 임야도는 틀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임야도는 해당되지 않고 지적도의 축척을 소축척,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 대축척으로 이걸 변경하는 걸 축척 변경을 합니다. 근데 큰 축척에서 작은 축척으로 변경하는 거는 축척 변경이 아니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 축척 변경에 대해서 시험에 문제가 오면은 함정이 몇 개예요? 함정 두 개. 임야도 넣어가지고 틀린 걸로. 왜 임야도는, 과거에는 임야도도 축척 변경에 넣었어요. 옛날 지적법에는. 근데 이제 등록 전환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축척 변경을 수반하게 됩니다. 즉 임야도는 주로 6천분의 1이죠. 그죠? 임야도의 축척은 6천분의 1로 도면이 작성되고, 그러나 지적도는 1200분의 1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축척 변경은 당연히 수반하기 때문에 이제 등록 전환, 임야도는 이제 그 축척 변경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따라서 지적도에 대한 축척이지 임야도가 아니다는 점. 그 다음에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지 큰 축척에서 작은 축척으로 하면은 틀렸다. 고로 예를 들어서 1200분의 1 축척을 2400분의 1로, 요거 2400분의 1로 도면을 작성하게 되면은 이거는 축척 변경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예, 이것도 어린게 더 큰지 모르면 안 되고, 그죠? 자, 1200분이 이게 큰 축척이고, 이게 대축척이고, 요게 더 작은 축척으로 보시면 되겠죠. 우리 기본 축척이 얼마예요? 기본 축척이 500분의 1하고 600분의 1, 요 두 축척이 기본 축척이죠. 그래서 우리 면적을 결정할 때도 500분의 1하고 600분의 1 축척, 그 다음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는 소수 한 자리까지 등록하잖아, 그죠? 예, 그래서 0.05를 기준해가지고 0.05 초과되면은 올려주고, 또 미만일 때는 버리고, 또 0.05 딱 떨어졌을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수가 홀수일 때는 뭐예요? 올려주고, 짝수일 때는 버리고, 제로나 짝수일 때는 버리고. 기억나시죠? 예. 자, 뒤에는 면적, 원래 면적 산출하는 거 아마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축척을 이제 더 줄이는 게 1000분의 1, 그 다음에 1200분의 1, 그 다음에 2400분의 1, 이제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7가지 축척이 있다. 7, 럭키 7, 7. 우리 7가지인 게 공부도 7가지. 그죠? 지적 공부도 뭐 있어요? 지적 공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4개 하고,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 대주권 등록부, 예,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적 화일, 이렇게 지적 화일까지 하면 8가지입니다. 불가시적인 거. 그러니까 가시적인 거는 7가지. 여러분 물건, 또 물건 권리가 물건 법정주의예요. 물건 법정주의. 물건에 몇 가지 있어요? 물건은 마음대로 종류를 정할 수 없죠. 법률 또는 관습법에 하지 않고는 임의 정할 수 없다. 그리고 8가지 역시 거기도 용의물건 3개, 그 다음에 담보물건 3개, 그 다음에 점유권, 소유권, 이렇게 8개 기억하시고, 축척은 7개. 그 중에서 아까 우리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권리는 점유권, 또 유치권이죠, 그죠? 점유권하고 유치권은 등기 대상이, 만약 시험에 뭐 동산 유치권은 등기 대상에 들지 않지만 부동산 유치권은 등기 대상에 드는 권리다 하면은 틀렸죠. 유치권은 부동산 유치권이든 동산 유치권이든 유치권 자체는 점유로만 지배하고 등기로서는 지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렇지만은 우리 질권도 동산 질권은 등기 대상에 안 들지만은 점유하면 되지만은 권리 질권, 이때 권리 질권 할 때는 우리 피담보 채권을 또 담보로 하는 경우를 부기 등기로 하게 되죠. 예, 권리 질권은 부기 등기 대상이다. 꼭 기억하시고. 그러나 질권은
등기 대상이 아닌 권리다. 그렇지만 권리질권은 부기 등기 대상이다. 이렇게 기하시고, 자, 이렇게 축척 변경이라 하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번에 지적 재조사 측량입니다. 우리 지적 재조사 측량 요거는 지적을 다시 새로이 공부에다가 새로이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측량을 지적 재조사 측량이다. 맞는 지문이 되고, 그 대신에 이 지적 재조사 측량은 측량업자가 측량할 수 있어 없어요? 우리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 지적 측량, 기초 측량은 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요거 시험에 하나 또 대비해 놓으실 게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할 수 없는 거 있습니다. 그럼 지적 측량 수행자 하면은 두 가지죠. 대한지적공사, 과거에 대한지적공사인데 헌법상 위헌이 이제 선고받고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 즉 누구나 요건과 자격을 갖추면은 측량업을 할 수 있도록, 즉 시도지사한테 등록해서 시도지사한테 등록한 등록업자, 이 등록한 측량 등록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뀌었어요, 그죠? 대한지적공사를. 그러면 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요 두 사람이 측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측량, 요게 시험에 테스트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지적 측량은 다 할 수 있는데 이달이 할 수 없는 측량은 뭐냐 물어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측량 뭐예요? 방금 재조사? 네, 방금 재조사 측량. 이 재조사 측량하고 그 다음에 검사 측량, 알겠죠? 예, 검사 측량 이 두 개는 할 수 없는 걸로 제외하고, 그래서 재조사 측량하고 검사 측량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적 측량은 할 수 있는 걸로 시험에 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지사라든지 소관청으로부터 우리 검사를, 즉 측량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되죠. 근데 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지적 측량이 있어요. 자, 검사를 받을 필요 없는 것. 자, 이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 측량 필요 없는 것. 분료. 이것도 자, 요하지 않는 경우 뭐 있어요? 검사 받을 필요 없는 경우. 면적을 내는 측량은 다 검사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면적을 안 내는 측량은 검사 안 받아도 돼요. 그게 지적 현황 측량. 이 지적 현황이란 말은 담장과 건물 간의 어떤 거리 관계, 위치 이런 것을 나타내고, 현황 측량, 글씨가 좀 현황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현황 측량. 그 다음에 도면상의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는 경계 복원 측량, 경계를 복원하는 측량. 이 두 측량은 측량은 하되 면적을 낼 필요가 없다. 요거는 면적 측량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면적을 안 내기 때문에 검사도, 즉 정확하게 측량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 검사 측량은 우리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할 수 없는 거다. 재조사 측량과 검사 측량은 수행자가 할 수 없는 측량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때 우리 측량을 하려면 일단 그 측량 의뢰서를, 측량 여러분 필요하시다. 즉 토지 소유자라든지 이해관계인,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측량을 하고자 할 때는 측량 의뢰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돼요. 측량 수행자한테 제출해야 돼요. 수행자에게. 수행자에게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면은 이 수행자는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다가 측량 계획서 일자라든지 비용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기록해서 이제
제출해야 된다. 수행 계획서를 소관청에 제출한다. 그래서 측량의뢰서는 우리 이해관계인이나 소유자가 수행자한테 제출한다 해야 정답이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해서 틀린 지문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행계획서, 측량 수행계획서는 수행자가 그 계획서를 소관청에다가 다음날까지 해야 되지, 이틀 후나 3일 내에 이내에 제출한다라든지 이런 말은 틀린 걸로 다음날까지 제출한다,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우리 측량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측량하는 사람이 부담합니까? 여러분, 저 경계다. 여러분, 저 땅 경계에 있는데 경계 측량을 제가 측량기사 불러가 측량했어요. 이때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의뢰자가 부담합니까? 여러분 공부 안 하셨구만.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면적에 비례해서. 여러분이 의뢰를 하셨던, 제가 의뢰했던 의뢰 측량하면은 비용은 경계 측량했을 때 비용 부담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알겠죠? 민법전에 있을 텐데요. 예, 측량 비용 어딘가 있어. 그 어디 법전에 있어요. 더 기억 안 나는데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알겠죠? 경계 등기에 있는지 조문이 기억 안 나는데 자기가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고, 경계 측량했을 때. 우리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권리자가 부담한다. 등기 비용은 권리자가 부담한다. 그럼 전세권 설정할 때 설정비는 전세권자가 부담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 전세 기간 만료돼 가지고 말소시킬 때는 말소 권리자는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말소 권리자지요. 예. 그러니까 말소 비용은 나중에 그 집주인이 말소 비용 부담하고, 들어갈 때는 전세권자가 부담하고. 이해됐습니까? 등기 비임발입니다. 등기 비용은 우리 권리자 부담. 이걸 잘 이해하시고, 권리자 부담. 그다음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경계 측량했을 때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그럼 여러분 땅 더 넓으면 더 많이 내야 돼요. 저 혼자 마음대로 법대로 하면은 법대로 해야 되지. 법 좋아하지. 자, 그렇죠. 말소 권리자는 이제 전세기간, 여러분 전세권 설정할 때하고 말소할 때하고 권리자 의무자 바뀌는 거 알아야 됩니다. 시험에 그 테스트 하니까. 자, 전세권 설정할 때는 전세 들어가는 세입자인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말소를 시킬 때는 건물주인 설정자가, 소유자인 설정자가 말소 권리자가 됩니다. 이 위치가 바뀌죠, 이제. 지위가 바뀌어요. 꼭 좀 이거 시험에 테스트 우리 권리자냐 의무자냐 출제를 하니까 꼭 그 등기 권리자 의무자. 그리고 우리 그래, 실무하시는 분들이 시험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실무하는 것까지 연결해가 출제 그 시험 그 공부했다가는 다 떨어져요. 예, 법대로 해야 되지. 예, 실무하고 법무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실무하는 분들이 수업 들어오면 저 교수 거짓말하는데 익혀요. 그치,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하고. 우리 계약자의 원칙이니까 강행법규가 아니면은 임의법규란 거는 관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약이 우선하는 게 임의법규예요. 그렇지만 강행법규란 거는 어떤 당사 특약에 의해서 변경할 수 없는 게 강행법규예요. 미성년자 나이는 19세 미만으로 한다. 이건 강행법규예요. 그런 거는 상속순위는 특약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강행법규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거고, 이거는 그 특약으로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는 게 이 강행법규입니다. 그렇지만 임의법규는 얼마든지 임의규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얼마든지 관습이 우선해요. 우리 고기 한 건에 600고라입니다. 이거는 강행법규예요, 임의법규예요? 고기 한 건 600고라. 예? 도량행법 말이에요. 임의죠, 그거는. 이건 관습이 우선할 경우 있어요. 고춧가루 한 건 600g 안 주고 550g 달아가 우리 동네에는 팔았다. 다른 동네하고 다른 시장하고 달라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법률 해석할 때 당사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의하고, 특약이 없으면은 관습이에요. 사실은 관습이에요. 관습도 없으면 이제 임의법규, 그 다음에 조리에서 세서가 독돼 있잖아요. 그죠?
예. 법률행위 해석할 때 공부했어요. 그죠? 자, 그런 거 이해하시고. 자, 지적재수, 합병. 그리고 그 4번에 합병할 때는 거기 측량하역 하는 말입니까? 측량하지 않아요? 뭡니까? 그리고 4번은 왜 틀렸느냐? 자, 합병. 합병은 측량해야 돼, 안 했대요? 안 하죠? 그러니까 틀린 지문입니다. 그 함정. 자, 그러면 측량을, 아예 그 측량을 하지 않는 경우는 측량 분료. 자, 측량을 요하지 않는 경우 방금 지목 변경. 자, 지목 변경은 용도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측량 안 했대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지번 변경. 지번을 변경한다든지. 자, 지목 변경, 지번 변경, 그 다음에 합병. 합병은 두 필지상 면적 더하면 되니까 측량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측량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공부를 복구할 때는 측량해야 돼, 안 했대요? 공부 복구. 지적 공부가 애매하기는 뭐예요? 복구 측량해야 됩니다. 공부 복구 측량. 복구 측량. 그렇지만 공부 재작성. 이 공부를 재작성할 때는 측량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공부 복구는 측량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재작성은 할 필요 없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요거는 아예 측량 자체를 할 필요 없는 거다. 꼭 이제 면적 달라질 수가, 면적은 지번만 달라지고 용도만 달라지고, 그다음 면적은 더하면 되고, 그다음 재작성은 이미 도면이 작성되어 있는 것 오래돼 가지고 정밀도가 떨어질 때 다시 도면을 새로 그리는 것을 공부 재작성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렇지만 공부가 멸실되고 없다, 이때는 복구를 해야 되니까 복구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측량은 하되 면적을 낼 필요가 없는 측량은 아까 지적 현황 측량, 그 다음에 경계 복원 측량, 요 두 개. 그거는 측량은 한데 면적을 낼 필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검사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시험에. 그러면 출제자가 면적 측량을 요하지 않는 경우라 하면은 아까 그거 현황 측량하고 복원 측량, 현황 측량하고 복원 측량, 요 두 개는 면적을 낼 필요가 없다. 측량을 하되. 그다음 저기 지목 변경, 그다음에 지번 변경, 합병, 공부 제작성, 이거는 아예 측량 자체를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 또 측량할 필요 없는 경우가 하나, 토지가 우리 서해안에 있는 땅 한 필지 전부가, 토지 전부가 멸실됐다. 토지 서해안에 있는 토지 한 필지 전부냐 일부냐, 요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니까 주의하시기를. 그러면 토지 일부가 멸실되었을 때는 측량해야 되죠. 측량해야 되지만 전부가 멸실되었을 때는 측량해야 돼, 안 했대요? 안 해도 된다. 이것도 시험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문을 읽어나가실 때 전부 멸실인지 일부 멸실인지. 그리고 우리 전부 멸실, 부동산 전부가 멸실하면은 무슨 등기 해야 돼요? 멸실 등기를 하고 등기부는 폐쇄를 하죠. 근데 일부가 멸실했을 때는 무슨 등기? 일부가 멸실했어요. 토지든 건물이든 무슨 등기 해야 됩니까? 변경, 부동산 변경 등기를 해야 돼요. 그죠? 부동산의 변경 등기. 우리 권리에 대한 변경이 있고 부동산의 변경이 있는데, 뭐 합필이라든지 분필이라든지 건물의 분할, 합병, 구분 했을 때는 부동산의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부동산 자체의 양적 증감, 양적으로 면적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양적 증감이다, 이렇게 봐요. 그죠? 그렇지만 권리에 관한 내용이 사후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할 때는 권리에 대한 변경 등기를 해야 되죠. 전세 보증금을 올렸다든지 또 내렸다든지, 그렇게 변경하고. 이때 변경 등기의 당사자는 이제 보증금을 올렸을 때 하고 내렸을 때 하고 권리자 의무자가 바뀌죠. 그죠? 보증금 올렸을 때, 내렸을 때 변경 등기의 권리자는 누구냐?
전세 보증금을 올리게 되면은 5천만 원에서 5,500으로 이제 묵시갱신일 때 아닌 때입니다. 묵시갱신 막았을 때 이제 올려달라 이러면은 변경 등기의 권리자는 전세권 설정자입니까? 전세권자입니까? 전세권자죠. 유리한 쪽이 권리자예요. 전세 보증금 올렸으니까 주인 보고 변경 등기 해도 이때 이제 후순위에 저당권자가 없으면은 부기 등기로 하죠, 그죠? 근데 만약 이해관계인 있다면은 후순위 저당권이 보증금 올릴 당시에 이미 은행에 대출돼 있다. 그러면 저당권자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부기 등기를 할 수 없잖아요. 승낙서나 판결서를 첨부하면 부기 등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은행이 승낙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이때는 주등기로 해야 되죠. 예. 그렇지만 보증금을 깎았다, 내렸다, 5천만에서 4,500원 내렸다면은 이때는 누가 유리한 쪽이냐? 설정자가 변경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전세권자는 변경 등기 해줄 의무자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제 권리자 의무자 관계도 이제 또 다 등기 가서 또 도록하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적 측량 다시 보시면은 1번 역시 출제가 됐던 건데 아까 지적 제조사 측량, 그 다음 2번은 수행자가 실시한 측량 성과에 대하여 소관청이 검사를 위해 지적 측량을 하는 경우, 그 다음 3번에 연속 지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하여 측량하는 경우. 이거는 측량, 우리 연속 지도는 측량해요, 안 해요?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 꼭 우리 책에 줄 치시라고 제가. 자, 연속 지도는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예, 아니하고. 우리 해설의 거기 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에 지상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하여 측량하는 필요가 있는 경우. 현황 측량 맞습니다. 현황 측량. 그 대신 이거는 면적 X, 면적을 X 했으니까 검사도 X 됐죠? 우리 검사 안 받아도 되는 경우 현황 측량, 보건 측량, 경계 보건 측량.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에 도시 정비 사업,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측량을 할 필요가 있죠, 그죠? 이때 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 합니까? 도시재개발 사업 시행적의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 그래서 도시개발 하면은 지적, 예, 확정 측량, 요걸 기억하시고, 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에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은, 자, 지적 확정 측량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인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원칙은 자, 원칙은 뭐죠? 종전의 본번들을 순차로 붙여나가면 되죠. 구지번들. 도시개발하기 이전에는 토지들이 삐뚤삐뚤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잖아, 그죠? 불규칙적으로. 그럼 옛날 피난촌 같은 이런 부산 뭐 남비촌 이런데 불규칙적으로 이제 토지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은 토지는 반듯반듯하게 바둑판처럼 배열되고, 이때는 이제 경계점 좌표, 과거에는 도해지적으로 이제 도면을 그려놨다가 도시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경지 정리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은 수치적으로 바꾸죠. 수치적. 그림으로 그려놨던 도해지적을 이제 숫자로 X, Y,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로 좌표로 등록해 놓은 경우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라고 했죠. 그죠? 예. 자, 그럴 때 이때 이제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그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에 지번 붙이는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종전의 본번들을 순차로 붙여나가면 됩니다. 구 본번들을. 근데 종전의 본번 중에서 이 본번을 순차로 붙여나가면 되는데, 이 종전의 본번 중에서 제외되는 놈이 있어요. 이게 본번 중에 요거요. 본번이지만은 만약에 672에 뭐 4, 뭐 1이 의 붙었는 거는 자기 안 됩니다, 이거. 근데 요 부분이 안 붙어도 본번만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이게 새로 부여할 때 지번으로 부여할 수 없는 지번이 있어요.
두 가지. 뭐예요? 두 가지. 경계에 걸쳐 있는 거. 그죠? 도시계획선에 물려 있는 거죠. 경계에 걸쳐 있다. 예,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예, 걸쳐 있는 지번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같은 지번. 예, 같은 지번이, 요거는 두 개는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하고 같은 지번은 제외하고 종전의 본번들을 순차로 붙여나가라. 이게 우리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종전의 본번들을 순차로 붙여나가되 경계에 걸쳐 있는 거나 또 같은 지번은 제외해라. 이렇게 시험에 주의하시고, 그러면 원래는 우리 유라동의 지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없죠. 동리별로 지번을 붙이기 때문에, 법정 동리별로 붙이기 때문에 같은 지번이 없고, 그러나 도시개발을 하다 보면은 동네가 중복되니까 걸쳐서 이제 같은 동네, 다른 동네하고 또 이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때는 같은 지번에 넣을 수 있는데, 이때는 제외해라. 그래서 경계에 걸쳐 있거나 같은 지번, 즉 안에 있는 지번과 밖에 있는 지번이 안팎,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의 안에 있는 지번하고 밖에 있는 지번하고 같은 지번은 제외해라. 이렇게 비우시고. 근데 이제 종전의 본번 수가 적을 때, 자, 이 적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에 지번 붙이는 방법으로서는 원칙적으로는 종전의 본번들을 순차로 붙여나가되, 아까 말씀드린 경계에 걸쳐 있거나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지번과 밖에 있는 지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는 그걸 제외하고 종전의 본번들을 순차로 붙여나가라. 근데 종전의 본번 수가 새로 부여할 수보다 적을 때, 뭐 부번 붙는 거 떼뿌고 또 걸쳐 있는 거 제외해뿌고 안팎 같은 지번 제외해뿌리고 뗄 거 다 떼뿌고 하니까 부족하다. 종전의 본번들이 부족하다. 그러다면은 이제 우리 블록식으로 단지식으로 할 때 되죠, 그죠? 반듯반듯 도시 재개발했으니까 바둑판처럼 경지정리 사업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바둑판처럼 됐으니까 블록식, 반듯반듯. 그러면 또는 단지식, 같은 말. 영어로는 블록식, 우리말은 단지식. 됐죠? 예? 또는 자, 단지식 또는 블록식으로 하거나 또는 그 지번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그 지번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본번부터 붙여나간다. 둘 중에 선택적으로 단지식으로 하거나 또는 그 지번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본번부터 붙여나간다. 그리고 이 지번 붙이는 방법,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에 이 지번 붙이는 방법을 요걸 준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걸 그대로 이 방법 붙이는, 지번 붙이는 방법을 그대로 준용해서 지번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주 출제하니까 그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 요때 이 준용하는 경우로서 몇 가지? 네? 준용 세 가지. 언제나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에 지번 붙이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준용하는 경우로는 세 가지. 첫째는 지번 변경, 둘째는 축척 변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정구역 개편. 행정구역 개편할 때 역시 요거는 자, 준용하는 경우 이거 시험에 꼭 좀 자주 내니까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 개편 요 세 개. 이거는 우리 개인이 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지. 축척 변경하고 지번 변경은 소관청에서 하는데, 근데 우리 지번 변경을 하려면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돼요, 안 거쳤대요? 토지 소유자 안 거쳐도 됩니다. 시험에 만약에 지번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절차를 거쳐야 된다. 틀렸고요. 축척 변경하고자 할 때는
요거 배나요. 요거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번 변경은 동의 받을 필요 없어요. 그 점 주의하시고. 그 대신에 이 지번 변경하고 축적 변경하고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점은 공통점이에요. 요거 시험에 함정으로 많이 내니까 꼭 좀 주의하시기를. 축척 변경하고 지번 변경 요거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공통적이다. 그 대신에 토지 소유자들의 승낙이 동의 거쳐야 되느냐 안 거쳐야 되느냐, 요게 혹시나 지번 변경하고자 할 때도 시도지사 토지 소유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 틀린 걸로 주의하시고, 어디서 소유자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우리 이동 사유가 있긴 있는데 이게 지번 변경인지 축척 변경인지 헷갈린다. 그럼 우리 지번 변경할 때는 면적에 대한 어떤 변동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아까 측량도 필요 없고요. 지목 변경할 때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 축척 변경하게 되면은 면적에 대한 증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땅 주인들한테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축척 변경 이원회도 구성해야 돼요. 그렇죠? 이때 축척 변경 이원회 구성하려면은 2분의 1 이상의 소유자가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잖아. 그죠? 축척 변경 이원회하고 그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하고 이 이원 수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는 것은 공통이에요. 똑같은데 그 대신에 축척 변경 이원회 구성할 때는 토지 소유자가 2분 이상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만은 지번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은 그거는 전문가들만 구성하면 되지 토지 소유자 들어갈 필요 없고요. 나중에 우리 축척 변경 위원회의 업무하고 구성하고 그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의 업무 내용하고 구성하고 이걸 차이를 이제 또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또 그거 출제되니까요. 자, 이제 지적 확정 측량 실시역에 지번 붙이는 부여 방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로서는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 개편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번에 자 15페이지 2번 거기 보시면은 지적 측량을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물었네요. 1 뭡니까? 여러 필지 나눈다. 뭐예요? 분할. 1번은 분할이죠. 2번은 토지 지적 제조사 사업 측량해야 되고, 공부 복구 동그라미. 그 다음 4번은 지목 변경 측량할 필요 없죠. 그죠? 4번은 지목 변경. 그 다음 5번은 경계 좌표 설정하려면 측량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3번 도시재개발 사업하면은 무슨 측량겠죠? 지적 확정 측량. 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4번 지문이 굉장히 깁니다. 보통 우리 지문이 긴 지문은 여러분 실전 문제에 가셨을 때 시간이 없어가 못 푸는 경우 많습니다. 민법이든 등기법이든 어떤 법이든 지문이 굉장히 길다. 그러면 아이템 포기하고 하실 게 아니라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돼요. 근데 1번부터 순차적으로 읽어 내려가셔야 돼요. 1번 보고 답이 없으면 몇 번 내려가야 돼요? 예? 문제 푸실 때 시간 절약하는 방법. 예? 제가 뭐라고 했어요? 1번에 딱 지문 읽어보시고 이거 답이 아니다. 또 2번 내려가시지 말고 제일 밑에 5번 내려가십시오. 5번. 알겠죠? 5번 읽어보시고 5번에 정답이 있으면 체크하고 빨리 다음 문제 넘어가야 돼요. 다시 2번 올라가야 되지. 어차피 5개 다 읽어야 돼요. 근데 왜냐하면 5번에 갖다 놔놓으면 시간 다 끌어버려요. 정답. 교수들 일부러 지문 굉장히 긴 걸 5번에 갖다 놔봅니다. 예, 시간 끌어가 떨어주려고. 그러니까 배열할 때 그 지문 칼 전부 다 5번, 긴 지문은 무조건 5번 찍고 나올 뿐이에요. 확률이 높아요. 또 어떤 교수는 1번을 중간에 3번 갖다 놔봐야 되겠다. 자, 일단 그것도 시간 절약하는 여러분 요령이니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이제 거기에 우리 측량 기간하고 그 검사 기간하고 요걸 또 시험에 공부를 올려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아까 뭐 면접 결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우리 취적 측량 적부 심사와 재심사 이거 절차 꼭 하고, 그 다음에 요거 기간은 또 자주 내니까 보시기를. 자, 측량 기간하고 검사 기간하고 지금은 우리 도시나 시골이나 교통이 편리하고 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날짜 똑같아요. 옛날에는 지방 도시 시골하고 도시하고 날짜를 4개나 차이 나게 했었어요. 그때 공부하는 게 4가지였는데 지금은 2개만 공부하면 돼요. 그 측량 기간 5일, 검사 기간 4일, 54 기억하시고. 근데 이제 기준점 설치를 안 할 때는 그냥 5일, 4일 이렇게 답하면 돼요. 그러나 기준점 설치한다. 자, 지적 기준점을 설치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지적 기준점 설치한다. 아까 삼각점, 보조점, 도구점 설치한다. 이때는 몇 점까지는 4일 가산해요? 15점까지. 15점 이하. 15점, 15점 이하 설치할 때는 4일을 더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13개 설치한다, 12개 설치한다, 뭐 6개 설치한다. 자기가 15점 이하 설치한다 하면은 무조건 여기다 4일을 더 추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9일, 8일. 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15점 초과 이하할 때는 이렇게 4일 추가하면 되는데, 초과 시는 이제 어떻게 돼요? 4점마다 하루를 더 가산한다. 4점마다 하루를 더 가산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6점을 설치를 한다. 자, 시험에 16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은 각각 며칠로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15점까지는 4일이니까 4일 더 했고, 그 다음 16점 한 점 더 여기 한 점 더 있으니까 이제는 하루 더 추가를 해가지고 각각 10일, 요거는 9일. 그죠? 16점 설치할 때. 근데 만약에 21점 설치한다. 뭐 우리 책에 어떻게 뭐 40점, 50점 설치한다 이래 있던데 실제는 그만 설치 안 합니다. 문제 내려고 낸 거죠. 그러면 21점 설치하는 경우는 며칠 더 추가해야 되느냐? 보시면은 아까 15점까지 하고 16점, 17, 16, 17, 18, 19, 20, 21 이렇게 16, 17, 18, 19, 20, 21개 이렇게 설치한다. 그러면은 아까 4점마다 하루 더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하고 하루. 그 다음에 2점 남았으니까 하루 더. 결국은 이틀. 됐죠? 이틀. 요거 이틀씩 더 추가로 하게 되면 된다. 그래서 아까 16개 할 때는 하루 더 추가하면 되고 21점 설치할 때는 각각 이틀씩 더 추가해서 11일, 이제 10일 이렇게 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측량 기간을 당사자가 합의했어요. 합의로 날짜를 잡았다면은 이때 합의로 날짜를 잡았다면은 총 뭐 20일을 날로 했다. 그러면은 측량 기간은 며칠 해야 돼? 이때 측량 기간은 4분의 3을 측량 기간하고 4분의 1을 검사 기간으로 한다. 그죠? 네, 그거 기하시고 4분의 3, 4분의 1. 그로 20일을 날 잡았다면은 15일을 측량 기간으로 하고 5일을 검사 기간으로 한다. 됐죠? 됐죠? 예. 그렇게 해서 5번 또 그 문제를 갈로 안에 미우기, 갈로 미우기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요. 그래 5번, 6번, 7번까지 다 해결됐습니다. 됐죠? 예.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조금 쉬셨다가 일단 잠 좀 깨우시고 잠이 하셔가지고 좀 쉬었다 갑시다.